북한 수다의 박수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저도 여러분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을 제가 북한 시민으로 모셨습니다. 첫 남자 게스트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자, 저희 아시죠? 자기소개는 직접. 네, 저는 서울대 앞에서 그날이 오면 서점, 제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 가까이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운영을 해왔고, 많은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고 그래 여러 가지 성격이 바뀌고 했지만, 저희 그날이 오면은 지금까지 그 성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정말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관악 도서관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네 서점 대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로 사실상 인문사회과학 서점 플러스 어떤 동네 서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공간을 좀 이동을 해봤어요. 로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 벽을 다 책으로 채워놓고 서점에만 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서점 안에서 서점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니까 좀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 그리고 그동안 활동하셨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좀 들려주세요. 서점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시점 뭐 이런 것은 1997년 4월 15일입니다. 국가원법 7조 5항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적 표현물 판매, 취급, 보관 이런 이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서점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집을 압수수색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서점 앞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에 오면 대표를 석방하라, 그날에 오면의 그런 탄압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서점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똘망똘망한 그 500여 명의 서울대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권력의 탄압으로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날 오면 지키겠다.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그거를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 활동을 네. 한 이야기, 그리고 서점 대표님 아니시겠습니까? 저희도 인문사회과학 서점 추천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추천책은 좀 무시무시해요. 제일 순한 걸로 기대되시죠? 골랐는데, 독한 거 말고 순한 걸. 독한 책이에요, 여러분. 아니, 아주 제일 그 중에서 순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과 독서 활동한 이야기도 조금 네. 들려주세요. 네. 제가 교회에 이제 그 인문학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그 인문학부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독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동아리에서 이제 그동안에 한 10여 년 가까이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이렇게 읽고, 또 세미나하고, 또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저희가 거의 끊어짐 없이, 거의 매주 직접 만나지 못할 때에는 줌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서점에 오는 고객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연령대나 성별이 좀 다양하겠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80대 분부터 해서 30대, 20대까지 이르는 그런 다양한 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주로 어떤 책을 읽어요, 모임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책들을 해왔는데 초기에는 약간 시사적인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좀 지나서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약간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들, 예를 들어 뭐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든지 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의 책들, 조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책도 했고 명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괴테의 어떤 파우스트라든지 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 이런 것들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했고 또 낭독으로. 낭독까지 다양한 같이 방식을 했습니다. 또 네. 시도하고 네. 있는 독서 네. 동아리네요,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저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읽는 책부터가 벌써 남다릅니다. 어렵다고는 안 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을 할 때에는 또 국내에 그런 한나 아렌트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저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봄 딱 지금 시기인데요. 이 정도 시기면 그 봄빛 가득한 신앙송회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말 감명 깊게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시를 이렇게 낭독하고 왜 자기가 그 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행사도 매년 했었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신앙송이라. 올해는 지금은 이제 사실 아직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찾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역 주민들은 어떤가요? 지역 주민들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관악구가 굉장히 그 독서 문화가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심야 책방이라든지 문화 사랑방 뭐 이런 행사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관악구 그 독서 동아리의 그 어떤 대표자들 모임 이제 엊그제 이제 줌으로 그런 회의를 같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미래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독서 동아리 워크숍이 있었는데 워크숍. 거기에 참여를 하셨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책 읽는 분들 만나면 너무 설레죠.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잖아요. 저희 대표님께서 선택해주신 추천하는 독한 책 여러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는 에릭 홉스봄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에 관한 책입니다. 에릭 홉스봄은 특히 이제 역사 중에서 근현대 세계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인데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뭐 이런 아주 그 정말 방대한 어떤 그 저서를 통해서 근현대의 역사의 구체적인 흐름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주 냉철하게 파헤친 그런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학자에 관한 평전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거 읽는 방법을 또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읽는 거예요. 그런가요? 맞나요, 대표님?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 그리고 나름대로 현대에 대해서 좀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려고 하면 이 에릭 홉스봄의
그 4대 저서, 그러니까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에 이르는 이 시기를 정말 올바로 또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한 책이니까 저는 정말 꼭 그거를, 만약에 에릭 홉스범을 평전을 읽고 난 후라면 또 그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꼭 읽어보십시오. 독서 동아리에서 어떻게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책도 보여주세요. 탐욕 사회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사실 탐욕 사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경제적 이익, 생존을 위한,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걸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승자 독식, 또 약육 강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라기보다는 약간 동물적인 그런 규칙, 룰이 적용되는, 꼭 동물들도 또 다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이 형태의 어떤 삶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기독교는 원래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최초의 그 정신은 바로 그것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재물을 숭배하고 그런 잘못된 형태의 바벨 어떤 그 탑을 쌓는 이런 어떤 것들을 가장 배척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의 어떤 정신이었고 초대 기독교의 정신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 현대에 이르는 기독교의 대부분의 모습은 오히려 마치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런 생존 중심의 그런 잘못된 질서를 지지하고 오히려 그걸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모습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시탄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처음에 그 예수가 말한 정말 생존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인간의 실존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생존이 아닌 실존을 추구하는 정신, 이것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좀 기독교를 현재 믿고 있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던 다 읽어보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겠네요. 단순히 어떤 기독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빠지는 어떤 그런 함정과 어떤 오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탐욕사회와 기독교 정신. 기독교가 나와 있다고 편견을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준비를 하셨어요. 마지막은 저희 지금 신림 인문학 독서 모임 제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책인데요.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톨스토이가 나왔어요. 드디어 톨스토이가 제가 아니라 알아요. 빅토르 유고입니다. 맞아요. 다시 가야겠네요. 여러분, 빅토르 유고의 고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그러게요. 제가 톨스토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근데 레미제라블, 여러분 장발장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 몇 권인 줄 아세요? 레미제라블이 무려 5권. 그런데 이걸 다 완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독서 동아리에서 함께 읽기 때문에 또 선택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1800년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이겨내려고 싸웠던 사람들,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지금의 우리의 어떤 모습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레미제라블도 역시 이제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추구했던 그 당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분투 이게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 그러니까 문호인 그 빅토르 유고가 너무나 그걸 잘 묘사하고 서술하고 또 단순히 그것이 어떤 문학적인 이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 깊이 담겨져 있는 어떤 사상적인 깊이까지 다 담아내는 저는 뭐 그동안에 많은 어떤 명작들 괴테,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런 명작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씩 보고 했었지만 사실 제가 가장 그 중에서 어떤 감명 깊고 또 가장 그 저에게 많은 그 감동과 문제의식을 던져준 책은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의 그날은 대표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날이 오면을 제가 젊은 시절 항상 이렇게 꿈꿔왔던 바람직한 어떤 미래의 사회, 미래의 세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억압과 어떤 지배 질서, 잘못된 제도 그런 것들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인간 속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의 해방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해방 그리고 또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어떤 그런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지금 뭐 우리 같은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분단돼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항상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위협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쟁의 위협부터 평화를 항상 추구하고 그 어떤 정말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그런 흐르는 그런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지구는 굉장히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특히 어떤 자본의 그런 잉여 가치를 무한정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탐욕에 의해서 지구는 병들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는 일 그리고 그래서 정말 미래에 많은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크게 그날이 오면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사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 가슴이 뭔가 되게 웅장해지고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동안 왔다 갔다는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 역시 대표님의 내면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건성으로 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너무 친근한 이웃 이렇게 봤겠죠. 그렇잖아도 이쪽에 봤더니 기후 관련해서 1인 시위 하신 피켓이 있어서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또 알 수 있었네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대표님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김동훈 대표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프로 맞죠? 아마 역사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실수한 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편집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게 아주 인간적이고 또 원래 본연의 모습이시니까 너무 그거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건강하게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이제 바깥 활동이 많아졌어요. 건강하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책도 많이 읽고 행사도 다니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